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기출풀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D프린트를 먼저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D프린트에서 16번 문제를 봤더니 수학자 얘기죠. 디오판투스라는 수학자의 실제 묘비에 있었던 얘기이고요. 그거는 문제를 여기는 조금 바꿨어요. 그 수학자는 사실 84세를 사셨기 때문에 뭐 수학 얘기, 뭐 수학 교과서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요거 그 사람 84세까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문제에서 살짝 지금 변형을 좀 줬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같아요. 자, 그 수학자가 전체 일생 중에서 14년을 소년 시절로 보냈고요. 그리고 그 일생의 11분의 1은 청년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청년 시절 이후에 8분의 1을 독신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결혼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었는데 불행히도 그 아들이 수학자의 반밖에 살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후에 그 수학자가 6년을 더 살고 생애를 마쳤다. 그랬을 때 이 수학자의 나이는 몇 살인지, 그러니까 몇 세까지 사셨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시기 중 굉장히 길긴 하지만 이거는 전체 일생을 뭐 청년기, 소년기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을 모두 더했을 때 전체 그분의 일생과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생애, 자, 전체 X세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죠. 자, 방정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처음에, 자, 14년 동안 소년 시절이었고요. 그 이후에 11분의 1 그랬어요. 전체 일생의 11분의 1이니까 X의 11분의 1. 그리고 8분의 1을 독신으로. 자, 그렇다면 8분의 1, X의 8분의 1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결혼하고 나서 5년 후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아버지 일생의 반밖에 살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X의 2분의 1이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6년을 더 살고 생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럼 얘네를 모두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X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은 생략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분수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 곱해가지고 얘네를 슈슈숑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88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식을 열심히 세워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애도 대비를 해서 식을 간단하게 세운 후에 풀이를 해주면 되겠는데 이거는 사실 수학을 좀 많이 한 선생님으로서는 문제를 봤더니 전체 일생의 11분의 1만큼을 청년 시절로 보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일생은 전체 11의 배수였다라는 거고 또 이후에 8분의 1이라는 거니까 전체 일생은 8의 배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1의 배수이기도 하고 8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11과 8의 최소, 그러니까 공배수일 수 있죠. 꼭 최소 공배수가 아니어도 공배수이겠구나라고 얼른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11과 8의 공배수는 88. 그럼 88세 또는 176세 이렇게 사셨을 텐데 그렇게 장수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이게 88세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감각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혹시 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문제를 바꿔가지고 너무 길게 장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찍어버리면 곤란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숫자를 빨리 해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센스를 발휘했다면 맞는지 검사까지 꼭 해주시고요. 자, 17번 문제를 봤더니 장애물 경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코스, B 코스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장애물 경기를 하고 나서 장애물 경기를 통과한 학생 수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A 코스를 통과한 학생이 X명이었다. 그리고 A와 B를 모두 통과한 학생 수는 A를 통과한 학생 수의 70%이고 그리고 이 학생 수는 B를 통과한 학생 수의 50%가 되었다. 자, 이랬을 때 적어도 한 코스를 통과한 학생 수를 X를 이용하여 표현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적어도 한 코스를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A를 통과하거나 또는 B를 통과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문자와 식에 대한 얘기인데
무엇을 이용한 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A 코스, B 코스, 적어도 한 코스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합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 모두 통과했다는 얘기는 교집합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A를 통과한 학생 수가 모두 X명이다 그랬어요. 자, 두 군데가 다 X명이 있다는 거고 모두 통과한 학생 수는 A의 70%이다 그랬으니까 X의 70%가 바로 A와 B를 모두 통과한 학생 수라는 거니까 그러면 요 나머지 부분은 30% A만 통과한 학생 수는 X의 30%가 되겠다. 자,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A, B를 모두 통과한 학생 수는 B를 통과한 학생 수의 50%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B를 통과한 학생 수의 절반이 A와 B를 모두 통과했다라는 거니까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B만 통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7x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 때 얘가 이거의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2배가 된다. 그래서 10분의 14x로 가지고 얘를 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B 전체 학생 수가 모두 통과한 학생 수의 2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전체는 7x가 되는 거고 10분의 7x가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그 다음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답보다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빨리 해석하고 조건에 맞게 식을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얘네를 해주면 얘는 10분의 17x. 자, 이제 21번 문제를 봤더니 두 학생이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잘 못 만드는데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아직도 떡볶이가 참 좋은데 우리 학원 근처에는 맛있는 떡볶이 파는 데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자, 그러면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두 학생이 물 450g에 고추장 50g을 넣어서 떡볶이를 만들어 봤더니 너무 싱겁더라는 거예요. 떡볶이의 맛은 매운맛인 거죠. 매운맛. 자, 그래서 처음보다 2배를 더 맵게 하려면 이 아이들이 고추장을 얼마나 더 넣어야 되겠니?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배가 더 맵다고 고추장 50g 더 넣으면 되겠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자, 그건 아닌 것 같고 농도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이 아이들이 만들었던 이 고추장의 농도가 얼만큼인지 떡볶이 국물의 농도가 얼만큼인지를 정확하게 구한 후에 침이 자꾸 나와. 자, 그러고 나서 그 농도의 2배만큼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물과 고추장이니까 이거를 더해서 이거 물과 고추장 더한 거 분의 그 중에 고추장에 해당하는 게 바로 농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농도를 계산을 했더니 450 플러스 50, 500분의 50 곱하기 100이 돼서 농도는 지금 얼마가 나오나 봤더니 1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원하는 이 떡볶이 국물의 농도는 20%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B커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고 고추장을 얼만큼 더 넣어줘야 되겠니? Xg을 더 넣겠다라고 미지수 정확히 지정하고 B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10% 고추장, 자, 떡볶이 국물이 있어요. 500g. 자,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고추장을 더 넣어주는 거죠. 고추장 Xg을 더 넣어준 거고 고추장의 농도는 100%, 물만 넣었으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원하는 농도가 몇 %가 나와야 되냐면 2배만큼 나와야 되는 거니까 20%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0% 그리고 500g과 x를 더해서 500 플러스 xg. 자, 이렇게 B커 재빨리 그려주고 식 세워주면 끝나죠. 자, 그러면 얘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자 전체 물의 양 그리고 x를 했더니 얘가 100분의 20 곱하기 500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다 100을 곱하고 나서 얘네를 쇼쇼숑 계산해주면 되니까 계산은 생략하고요. 계산을 했더니 x는 62.5g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50g이 나와주지는 않네요. 자, 25번 우리 함대와 정찰적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한번 풀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유형의 문제라는 건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함대와 정찰정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정찰을 하고 있고요. 함대는 시속 50km, 정찰정은 시속 100km로 이렇게 정찰을 한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정찰정이 앞으로 150km를 정찰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몇 시간 후에 함대로 돌아오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앞에서는 함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시간을 물었고, 여기는 아예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의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함대가 지금 이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정찰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찰정은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앞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를 미리 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슝 하고 돌아왔는데, 그 거리를 얼만큼을 정찰을 하고 왔나 봤더니 150km를 정찰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몇 시간 후에 함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우리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X시간 후에 돌아온 거니까 방정식을 세울 때 제일 좋은 거는 물어보는 그 시간에 물어보는 것을 미지수로 지정을 해서 풀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함대는 몇 시간 동안 간 거냐면 X시간 동안 간 거죠. 자, 함대는 똑같이 X시간 동안을 간 건데 시속 50km로 X시간 동안을 간 거고, 정찰정은 지금 여기서부터 갔다가 돌아오는 전체가 지금 역시 몇 시간 동안을 간 거냐면 정찰정도 갔다가 돌아온 시간을 다 해서 X시간 동안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X시간 동안 함대가 간 거리는 50X. 그리고 정찰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 돌아온 거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식을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X시간 동안, X시간 중에서 얼만큼을 갔고 얼만큼을 돌아왔는지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 함대가 간 거리, 정찰정이 갔다가 돌아온 거리를 모두 다 더했을 때의 거리가 얼마? 150? 아니죠. 150 곱하기 얼마? 2 해줘야 되는 거죠. 요만큼 150, 요만큼 15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X시간 동안 50X. 자, 그 다음에 X시간 동안 100X. 두 개 더해서 얼마라고요? 150의 2배인 300km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십니다. 자, X가 2시간 후에 함대 귀한. 자, 이번에는 함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뭔가 봤더니 정의역 x가 -2, -1, 0, 1, 2로 주어져 있을 때 fx를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3x 4로 약속을 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제곱 플러스 2로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f-2, f0, f2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2의 함수값, 0의 함수값, 2의 함수값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상황을 잘 보고 -2라는 거는 x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fx를 3x-4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제곱 플러스 2로 fx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x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정의를, 이 약속을 잘 이해를 해서 함수 값들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f의 -2라는 거는 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서 3 곱하기 -2, -4 이렇게 해서 함수값을 취해주겠다라는 거고, 자, f0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0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f의 2라는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하고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거기 상황에 맞춰서 그대로 여기에다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지금 다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0과 2의 함수값을 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얘는 2가 되는 거고 얘는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0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구분. 자 이제 35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역시 함수 문제네요. x가 어떻게 이번엔 주어져 있냐면 1 이상 70 이하인 정수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막 생각도 안 하고 막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는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x의 값이 지금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정의역도 공역도 모두 1부터 70까지의 정수로 주어져 있는 그런 함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FA를 어떻게 약속했냐면 A의 약수의 개수로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FA는 3이 되는 A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X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FA가 A의 약수의 개수로 약속할 때 FA가 3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약수의 개수, A의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것들을 다 모으면 몇 개가 되는지, 원소가 지금 몇 개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해석 되셨어요?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구나. 1부터 70까지의 정수들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건 모두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확실하게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1은 얼마가 되는 거죠? 1의 약수의 개수는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숫자 아무거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4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죠? 1, 2, 4, 3개 나오고 있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16의 약수의 개수는 5개가 나오고 있죠. 뭐 얼른 해봐도 되는 거고 직접 찾아봐도 되고,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소인수분해해서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하면 되는데 16은 2의 4제곱이니까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숫자를 아무거나 하기는 했지만 지금 약수의 개수가 다 홀수계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이렇게 하면 섭섭하죠? 6을 해주면 2 곱하기 3이니까 4개가 나오고 있죠. 약수의 개수가.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것들은 어떤 거? 4와 같은 수들인 거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아까 얘기를 했어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자 어떤 수 2개를 곱해서 3이 될 수 있는 거는 1하고 3밖에 없죠. 그죠? 1하고 3밖에 없어요. 자 곱해서 3이 될 수 있는 거는 지수들 2개를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했을 때 3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1 곱하기 3을 했을 때 3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수가 하나는 0인 거고 하나는 지수가 2가 될 때, 자 어떤 수의 0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수의 0제곱은 없는 거랑 똑같죠. 얘는 1이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소수의 제곱이 되면 소인수 분해라는 건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주는 거니까 소수의 제곱이 되면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가 1만 더해주면 되니까 3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수들을 모두 모아주면 어떠한 수들이냐면 소수의 제곱이 되는 수. 그러면 1부터 70까지의 정수들 중에서 소수의 제곱이 되는 거는 2의 제곱, 또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또 그 다음 소수는 11인데 11의 제곱은 121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는 결국 4개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4개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수들을 혹시 물어본다면 A는 4, 9, 25, 49 이런 수들이 되겠고, 소수의 제곱들이 바로 약수의 개수가 3개.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전부 완전 제곱수들이 모두 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는 거였죠.
자, 이번에는 39번 역시 함수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y는 x분의 a라는 요 그래프가 지금 있습니다. a가 0이 아니고요. x분의 a라는 이 그래프의 한 점 P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서 지금 삼각형 OAP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삼각형 OAP의 넓이가 4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함수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넓이가 4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P라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P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점 P는 지금 X가 P일 때 Y는 X분의 A니까 학생들이 보면 함수값을 이용해서 이 좌표를 표현해주면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X가 P일 때 Y는 P분의 A가 되는 거죠. P의 함수값이니까. 자, P분의 A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넓이는 자, 높이가 지금 P분의 A 그리고 밑변의 길이는 P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네요. 자, 삼각형 OAP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P분의 A 이렇게 해서 지금 했더니 그 넓이가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4가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거 약분되고 결국은 A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A는 간단하게 8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점 여기 y는 x분의 a라는 함수의 관계식은 x분의 8이 되는 거고, 자, 요거 나온 김에 요 함수 그래프 관계식이 나와 있을 때 임의의 점에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함수값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x분의 8이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의의 한 점 잡았을 때 X축에 Y축에 각각 수선을 내려서 생긴 삼각형이어도 좋고 직사각형이어도 좋아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 요번에는 자, 여기 B라고 놓을까요? 자, 여기 점을 B라고 놓으면 이 점의 X좌표는 B, 0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자, B일 때 X분의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B분의 8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학생들이 요거 나오면 아, 여기 X분의 8일 때 넓이는 8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왜 8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X, 요 점의 좌표가 1, 4분면에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여기가 지금 3, 4분면에 있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식을 세우고 나서 해야 되는 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0에서 B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0에서 B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또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0에서 B분의 8만큼 아래로 내려간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해서 넓이는 8이 되는 거지만 정확하게 식을 세워서 함수값을 이용해서 점의 좌표 이용해가지고 요 반비례해서 넓이 구하는 거 할 수 있도록. 자, 이제 D의 마지막 4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D는 뭐냐면 점 PQ가 A에서 똑같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 자, P라는 점은 A에서 B를 거쳐서 C의 방향으로 초속 4cm로 움직이고 그리고 Q라는 점은 역시 A에서 반대쪽으로 지금 D, C를 거쳐서 지금 B의 방향으로 초속 8cm로 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지금 점 P와 Q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R이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고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몇 초 후에 R이라는 점에서 만나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초 후 그랬으니까 X초 후에 점 P와 Q가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X초 후에 P라는 점은 4X만큼 이동을 했을 거고 Q라는 점은 X초 후에 8X만큼 이동을 했을 텐데 그러면 점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아래에서 만났다면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4X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점 Q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8X가 된다는 건데 가만 보아하니 P가 이동한 거리와 Q가 이동한 거리를 더했을 때 전체 직사각형의 둘레가 되네요. 자, 그러면 끝!
자,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 직사각형의 둘레 28 곱하기 2, 20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48 이렇게 해서 얘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x는 12초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뭐 4x, 8x까지도 간단하게 세울 수 있고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P와 Q가 이동한 거리가 전체 직사각형의 둘레라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자, 이제 프린트를 바꿨습니다. T061124 프린트만 한 종류 더 풀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6번 문제를 봤더니 농도 문제군요. 농도 문제. 20%의 설탕물 400g에 각설탕 10개를 넣었더니 농도가 25%가 되었다. 그렇다면 각설탕 3개의 무게는 얼마인지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농도에 대한 거고 각설탕 3개의 무게를 물었지만 이 경우는 각설탕 3개의 무게를 X라고 두고 문제를 풀기는 불편하고 복잡하겠네요. 대부분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를 미지수로 지정하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거까지 설마 여러분 그렇게 하진 않겠죠. 일단 각설탕 한 개의 무게를 Xg이라고 두고 미지수를 일단 정확하게 지정을 했다면 문제를 반은 풀었다고 봐야 돼요. 미지수를 지정을 했다는 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미지수 지정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당최 감을 못 잡는 거고 일단 미지수 지정을 했다면 여러분이 일단 나 이 문제 맞을지도 몰라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비커를 가볍게 그려줘야죠. 20%의 설탕물 400g에 각설탕 몇 개를 넣었다? 10개를 넣었다 그랬어요. 10개, 한 개의 무게가 xg이라면 10개는 10xg인 거고 설탕의 농도는 당연히 몇 퍼센트인 거예요? 100%인 거죠? 끝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25%가 됐다고요. 자, 25%가 되었고 설탕물의 양은 400 플러스 10x가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커 정확하게 그렸으면 이제 설탕의 무게를 이용해서 설탕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또 여기는 100%니까 그대로 10x 그리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400 플러스 10x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은 거라서 풀이는 생략하고요. x를 풀었더니 3분의 8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무게를 물었나? 분수 나오는 거 싫어서 3개의 무게는 몇 g이 되는 거야? 각설탕 3개의 무게는 8g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까지 정확하게 해주도록 하고요. 약간 좀 달달한 걸 먹으면 피로도 좀 회복이 되고 두뇌 회전도 잘 된다고 하죠. 여러분 피곤하시면 공부하다 피곤하시면 달큰한 초콜릿이라도 한 개 드시면서 힘내서 공부하시고요. 자, 이제 8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fx는 ax 플러스 b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 ax 플러스 b가 2,3을 지나고 m-n분의 fm-fn의 값은 5이다 라는 조건을 줬네요. 그랬을 때 f1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fx로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식에서 1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고 그 함수값을 알아내기 위해선 결국 a와 b의 값을 다 구해야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요 조건을 이용해서 또 하나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n분의 fm-fn의 값이 5가 된다 그랬고 fm이라는 건 x 자리에 m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죠. 어디에? 여기에. fm은 am 플러스 b가 되겠고 fn의 값은 x 자리에 n을 집어넣는 거니까 an 플러스 b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우리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m-n 분의 fm이라는 것은 am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fn이라는 거는 an 플러스 b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괄호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가끔 아직도 이런 거 빠뜨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값이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5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가만 봐라. 자, 계산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m-n분의 am 이렇게 되고 플러스 b 마이너스 b 얘네는 같이 없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5가 된다는 거고
분자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m-n분의 a의 m-n의 값은 5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m-n, m-n이 약분이 되십니다. 땡큐.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얼마가 된다는 거냐면 a의 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자, fx에서 ax 플러스 b인데 a의 값을 구했네요. 그러면 fx는 5x 플러스 b 해서 b만 알면 되겠고, 문제에서 내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중요한 단서 뭐 있냐면 2,3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2,3을 지난다. 그러면 x가 2일 때 y의 값이 3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면 b의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5x-7 이렇게 해서 나왔고, 문제에서 물어본 1의 함수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1은 5-7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함수값이라는 거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알면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24번 농도 문제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문제가 또 살짝 복잡하네요.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자, 비커 소금물 2개가 있어요. 똑같이 A% 100g, B% 100g, 자, 똑같이 100g씩이 있고 농도가 서로 다른 2개의 소금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B에서 10g을 떠내어서 버리고 A에서 10g을 떠내어서 B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A에는 떠낸 만큼 물을 채워줬고요. 자, 그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러고 나서 얘네를 둘둘둘둘 섞어가지고 B에서 다시 10g을 버리고 A에서 10g을 넣어주고 다시 또 비어있는 A에는 물을 넣어줬다. 이렇게 2번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A와 B의 농도가 같아졌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봐도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을 가지고 얘네를 버리고 얘네를 섞어주고 해서 농도를 지금 똑같게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으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봐도 참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단계네요. 자, 농도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비커 그려서 얘네 해주면 되겠죠. 자, A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A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A% 100g이 있는데 여기에서 떠내어서 B에다 10g을 줬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100에서 10g을 빼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물을 넣어줬어요. 물의 농도는 0%인 거죠. 물 10g을 넣어줬더니 농도가 뭐가 됐겠니? 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되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도. 자, B도 한번 우리가 비커를 세워가지고 그려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B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B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B% 100g이었는데 10g을 버렸으니까 몇 g 남아있는 거냐면 90g 남아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A% 10g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A% 10g을 받았더니 얘도 이제 농도가 변했어요. 둘 다 처음에는 A%, B%였지만 농도가 변했죠. 맹물을 10g만큼 넣어줬으니까 소금의 양. 자, 다행스럽게 지금 소금물의 양이 100g이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그대로 농도가 되는 거죠.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똑같이 없어지고 소금의 양이 그대로 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좀 간단하게 예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9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90g이니까 금방 계산되는 거죠. 소금의 양이 10분의 9A g만큼 남아있네요. 그러면 10분의 9A %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B% 90g이니까 10분의 9B, 그리고 여기는 A% 10g이니까 10분의 A %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원래 A 소금물의 양 Ag이 있었는데 10분의 1A가 율로 들어갔고 10분의 9A만큼 남아있고, 또 원래 B만큼 있었는데 10g 버렸으니까 10분의 9B만큼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한 번 끝났습니다. 절반은 풀었네요. 자,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똑같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10분의 9A% 농도를 여기도 A로 똑같이 하는 학생들, 그래서 실수하는 학생들 많아요. 첫 번째 단계는 그대로 해놓고 두 번째 농도가 여기 변했다는데 안 변하고 그대로 A%로 고집스럽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얘네 지금 100g에서 요거 100g에서 10g을 떠내어서 B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얘는 몇 g 남는 거예요? 90g이 남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똑같이 0% 10g을 넣어줬더니 농도가 뭐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 100g.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B컵 그려주면 되죠. 요거에서 10g을 휘리릭 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거 몇 g이냐면 90g 남아있죠. 똑같이 10분의 9B 10분의 A%. 자, 요거에다 10g을 받았어요. 10g. 누구 거 받은 거예요? A%를 받은 게 아니라 요거 10g 받은 거죠. 여기서 버린 거 10g 받은 거니까 10분의 1A. 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10분의 9A% 10g을 그대로 받은 거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얘가 최종적으로 농도가 뭐가 됐을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농도 X, 여기 농도 X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까 Y 이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X와 Y의 최종 농도가 같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자,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10분의 9A% 곱하기 소금 물의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0%니까 소금은 없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X 이렇게 되네요. 요건 간단하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100분의 농도 10분의 9B 플러스 10분의 A 곱하기 90 플러스 자 100분의 농도 10분의 9A% 곱하기 10g. 자, 이렇게 했더니 Y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소금의 양은. 그러면 결국은 요거만 이제 계산을 해서 X와 Y가 같아진다는 거니까 다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분자에다가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해주면 약분이 되고 여기는 100분의 81AX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X가 100분의 81A.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10 곱하기 90 해주면 약분되는 거니까 남는 거는 100분의 9B 곱하기 9, 81B 9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똑같이 지금 10이 약분돼 버리면 100분의 9A 얘가 Y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와 얘가 같아지는 거니까 여러분 자 식을 여기서는 이제 그냥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식이 나오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 X의 값과 Y 값이 같은 거고 똑같이 100을 다 곱해서 정리를 바로 해주도록 할게요. 100을 곱해주면 81A와 얘네를 해주면 81B 플러스 9A 9A니까 여기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고 A는 A끼리, B는 B끼리 정리를 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여기에서 해주면 63A는 81B 이렇게 되는 거고 약분을 해주면 7A는 9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대 B의 값을 물었으니까 비례식에서 7대 9가 되나요? 9대 7이 되나요? 여기까지 다 오고 나서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9대 7이 돼야지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가 되면서 7A는 9B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A 대 B를 값을 물었으니까 9대 7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찬찬히 다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소금의 양을 이용을 해서 식을 세워줄 거고 B컬을 잘 해서 첫 번째 했을 때 농도가 그대로 A가 아니라 변했다라는 거를 그 변한 농도만 정확하게 구해주고 나면 첫 번째 거가 제대로 되고 나면 두 번째 것도 B컷 그려서 하면 되니까 복잡한 문제일수록 처음 문제풀이 방법 때 배운 원리에 충실하게 B컷을 그려서 소금의 양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도 찬찬히 잘 계산해서 실수하지 않고 모두 맞추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2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영희와 철수가 벽면에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새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도 교과서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영희와 철수가 항상 국어책에 나오는 대표 선수였어요. 요새는 어떤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튼 영희가 혼자서 도배를 하는 데에는 6시간이 걸리고요. 철수가 혼자서 도배를 하는 데에는 4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자, 둘이서 같이 X시간 동안 도배를 했을 때 전체 벽면에 대한 B를 Y라고 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프 모양은 쌍곡선이다. 관계식은 이렇다. 정의역과 치역은 이렇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런 조건들을 줬어요. 그러면 일단 이 조건에 맞는 관계식을 재빨리 내가 구해주면 여기에서 맞는 게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있겠어요. 함수의 활용 문제죠. 그러면 자, 영희가 혼자서 벽면을 다 도배하는데 6시간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영희는 1시간 동안은 전체 그 벽면에 6분의 1만큼의 도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철수는 4분의 1만큼을 1시간 동안에 도배를 할 수가 있어요. 둘이서 같이 했다 그랬죠? 그러면 전체 벽면에 대한 도배의 양은 6분의 1x 플러스 4분의 1x 이렇게 되겠네요. 둘이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y는 12분의 5x. 자, x시간 동안에 전체 벽면에 12분의 5x만큼의 지금 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는 쌍곡선이다? 아니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일을 하는 거니까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정확하게 얘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둘이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시간이죠, 시간. 마이너스 2시간 이렇게 일을 하진 않죠. 0보다는 크고 x가 뭐 이거는 크다 해도 되고 크거나 같다.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벽면이 지금 도배가 다 끝나면 일이 끝나는 거죠. 다 끝났는데도 이거를 계속 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까지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가 다 끝나진다는 거는 y의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게 다 채워지는 거는 전체 벽면에 대한 거를 다 채우는 거니까 1. 얘가 1이 되도록 할 거면 x의 값은 5분의 12. 5분의 12시간, 2시간 24분이 지나면 벽면을 둘이 같이서 다 칠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계식 나왔으니까 0부터 5분의 12까지의 직선의 모양인 거죠. 이건 정비례식이니까 이거 아웃, 관계식 아웃, 정의역 0부터 5분의 12, 오훗. 자, 요거 맞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치역은 0부터 12분의 5까지가 아니라 0부터 12분의 5라는 건 일이 다 끝나지 않은 거죠. 다 칠해질 거면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치역은 0 이상, 1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프는 x 증가, y 감소가 아니라 그래프 간단하게 요거 얼른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12분의 5x 그래프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5분의 12일 때 y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같이 증가하는 직선이 올라갈 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거니까 틀렸고 치역은 0부터 1까지라서 틀렸고 3번이 맞게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29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29번은 뭐냐면 자, 약속이 지금 나와 있네요. fx 곱하기 fy는 fx 플러스 y 그리고 fx-y의 합으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빠뜨렸네. 자, f1의 값은 1이다 라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줬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주고서 이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f의 1의 값이 1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얘를 지금 이렇게 약속했다는 걸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느낌을 가지고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서 직접 찾아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F1의 값이 1이다라는 거니까 x가 1일 때 F1은 1이고 y가 1일 때에도 F1은 1이 된다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줘야 되니까 먼저 x의 1, y의 1 이걸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나와 있는 조건 먼저 이용을 해줘야 되니까
같은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다른 숫자를 넣어줘도 됩니다. 이런 걸 할 때 학생들이 꼭 다른 숫자를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관계없습니다. 자, 두 개를 곱해주면 여기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 1이니까 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의 값, 0의 값이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요거밖에 모르고요. F2의 값도 모르고 F0의 값도 몰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찾아낼 수는 없고 또 다른 뭔가 하나를 대입해서 이 F2의 값을 찾아내거나 F0의 값을 찾아내줘야 돼요. 그러면 2의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 X에 1, 1을 지금 넣어준 거고 뭐 X에 2, Y에 0 뭐 이런 걸 넣어주면 여기에 2 되고 여기도 2 되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F2, F0, F2, F0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F2, F0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0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면 X에 1, Y에 0 넣어주면 1 플러스 0이니까 1, 1 마이너스 0이니까 1. 그래서 F1, F1, F0, F1 해서 내가 알고 있는 F1하고 모르는 F0하고만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찾아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눈치껏 재빨리 이걸 찾아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X에 1, Y에 0을 넣어주면 1 곱하기 F의 0은 F1 플러스 F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여기 알고 있는 수들을 다 넣어주면 돼요. 1 곱하기 F0은 1 플러스 1이니까 2. 아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0의 값이 2가 됐으니까 여기서 해주도록 할까요? F1 곱하기 F의 1은 1은 F2 플러스 F0의 값은 2가 되는 거. 그러면 자 F2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지금 요 1하고 0을 대입해서 0이 나오니까 F0의 값이 나오니까 F2의 값까지 금방 나와버리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F의 0 플러스 F2의 값은 4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니까 얘는 이제 3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요거를 이용해서 똑같이 숫자를 넣어줬더니 2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0을 물론 구해줘야 되니까 0을 구해내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얘네를 찾아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다 보면 내가 F0의 값도 알았고 F1의 값도 알았고 F2의 값도 알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F3의 값을 내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에 1, Y에 2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모르니까 X에 2, Y에 1 넣어주면 여기에서 F의 2 곱하기 F1은 F3 그리고 F1 이렇게 되니까 F3의 값도 알아줄 수 있고 뭐 마이너스 값도 알아줄 수 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아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요거를 금방 해보고 나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적용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F3의 값을 한번 찾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지 그리고 F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고 싶다면 무엇을 대입해서 하면 될지 그것까지 한번 같이 연습을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주면 빨리빨리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각을 익혀주도록 하시고요.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유형도 우리 같이 풀어봤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문제들이 시험에 콕콕 찍어서 나와주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라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